안녕하세요. 남선 알루미늄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남선 알루미늄이 오늘 많은 종목들이 갭상승하고 눌리고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고 오늘이고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나 지금 너무 안 좋은 지점에 산 것 같다.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순수하게 성장만 했으면 좋겠는데, 상승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가지고 걱정 많으시고 변동성이 불안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오데리는 남선 알루미늄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 심지어 오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남선 알루미늄을 얼마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명히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말 단순하게 남선 알루미늄을 가져가시려면은 이제 어차피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도 일단 협상 의지가 있습니다. 협상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게 자꾸 트럼프 쪽에서 거절하고 있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거절하기는 하지만 협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쟁을 끝낼 의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중단할 이 사태를 끝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뭐 아니면 도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좋은 상황이 됐던 최악의 상황으로 갔던 일단은 끝날 가능성 그 끝나는 날 자체는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오데리도 최초 시작했을 때부터 봤을 때 최장 끌게 되면은 6주가 맞다라고 봤거든요. 진짜 최장으로 가면 6주에서 7주 정도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 정도 선에서부터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앞으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진짜 길어봤자 2주 정도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우리 겨우는 아니죠. 힘들 것이기 때문에 겨우는 아니지만 2주 정도 남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종목을 챙겨가실 때는 좀 장기적인 전망, 이 종목이 전쟁이 끝나고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데리는 남선 알루미늄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남선 알루미늄의 차트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지금 작년 말 차트부터 보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일단 올해는 무엇인가 산업군 전반적으로 달라진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일단 배터리가 2차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가 아니라 2차 전지죠. 2차 전지와 배터리 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등했어요. 알루미늄 수요가 늘 것이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차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5개의 추세선이 정리가 됐어요. 하락을 멈추고 120일 추세선도 상승 전환하면서 일단 5개의 추세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이게 언제였냐? 이게 전쟁 중에 그랬으면은 전쟁의 수혜를 확실하게 입는 종목이다. 좀 테마주로 갈 수 있다. 전쟁 테마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이 움직임 자체가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전에 일어난 상황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전쟁 직전에 일어난 상황이고 심지어 이번 전쟁이 앞으로의 상승세를 더욱더 부추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도 남선 알루미늄은 이제 위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 올해 못해도 3년, 3년까지는 앞으로 3년, 앞으로 3년까지는 상승세를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구간은 여전히 매수를 하셔도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알루미늄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그죠? 이번 전쟁 결국 원인은 종교도 있고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핵 보유했다. 그게 최대의 그 명분이긴 했거든요. 시작을 할 때 명분은 이것인데 실질 명분은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명분은 이제 어제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죠. "우리 석유 많다. 우리 거 사가라." 결국 미국 석유 팔려고 이 전쟁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앞으로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될 이 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을 심화시킬 결정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미국 대통령은 오데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좋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올라가는 유류비를 확인을 하시면은 고민이 되실 만합니다. 그죠? '나 전기차로 지금 바로 갈아타야 되나?' 전기차는 감가도 빨리 떨어져 가지고 새 차인 것도 저렴한 거 많은 것 같던데 중고가. 중고가 새 차급이지만 저렴한 게 많은 것 같던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더 빨라지면서 그렇게 되면 전기차의 제일 중요한 자재 중 하나가 알루미늄입니다. 전기차 진짜 너무 무거워요. 모델이가 차가 전기차인데 진짜 너무 무겁습니다. 이전 차는 휘발유 차였어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진짜 무게가 800kg 넘게 늘어난 것 같아요. 800kg. 2.4 톤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경량화를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에도 그렇고 당장 차체에도 그렇고 알루미늄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태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속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건설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진짜 10여 년 만에, 몇십여 년 만에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에 맞물린 게 결국은 원전이죠. '원전을 신설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건설주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원전주가 또 수혜를 입고 있어요. 아주 이 알루미늄을 따졌을 때 굉장히 이 선순환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오히려 알루미늄 주가를 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알루미늄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세가 강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이 극심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 훗날 올해 말 정도를 생각을 해 주시고 그때 올라가 있을 어느 정도 주가가 있죠. 그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을 바라보면 어떨까? 어쩌면 상당히 지금 당장은 힘드실 수 있지만 상당히 낮은 구간, 낮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을 우리 잘 다스리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당장은 추가로 개파락할 가능성 있습니다. 개파락한다라고 해도 1,700원 아래로 밀린다 해도 굉장히 강하게 밀리진 않을 것 같고요. 이 1,600원 선을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평단가가 지금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매수하셔 가지고 눌린다 해도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상승세 타고 올라가고 어차피 몇 년간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록 알루미늄의 원자재 가격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신고가 구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수요가 올해는 폭증할 것이다. 그러니 기대를 하시면서 지금 구간, 변동성이 클 때가 우리가 평단가 조정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우리가 평단가 조정을 해 나가려면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일 눌리는 구간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낮은 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하는데 난 아직도 없다. 이제 신규 자리 잡아야겠다. 이제부터 매수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낮은 자리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꾹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대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을 해 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이 최대한 낮은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실 수 있도록 진입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 제일 낮은 눌리는 지점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구간에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 끝나면은 어차피 이 구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동성이 커져서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우리 매집을 하시면서 수량을 늘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남선알루미늄이 차트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이 된 게 상승 전향이 된 게 방향을 바꿔 나간 게 전쟁 전이라는 이 시점이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오데리가 앞으로 남선 알루미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이 차트만 봐도 충분하냐? 그것을 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보고 우리 남선 알루미늄이 결국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목표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쉬는 주말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일단 축하드립니다.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웃게 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제가 주말마다 수만 개의 데이터를 뒤지면서 이 타점들, 맥점들을 잡아내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장이 열려 있을 때는 너무 시끄러워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장중에 소음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세력이 숨겨둔 진짜 돈의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응축되고 있는 수급의 에너지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 시작을 하죠. 남들이 당황을 해서 추격 매수를 쫓아갈 동안에 우리는 이미 명중할 그 지점을 보고 들어가는 것. 이게 제 주말 리포트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시겠죠? 제가 말로만 하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말에 분석했던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데리가 계속해서 들고 있었던 HJ중공업 종목이에요. 요즘 굉장히 잘 나갔죠? 여러분 끝없이 급등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한 번 눌려도 또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앞으로 잘 나갈 거니까 매수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오데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닥 찍고 고점도 찍었다. 그리고 종가가 시초가 부근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비를 하셔야만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2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은 26,000원, 그리고 25,000원, 24,000원 거기까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7,000원 자리에서 당장 시초가부터 치고 올라가서 고점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 내려왔을 때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흐름을 잡아갔죠. 오데리가 이제 이어서 굉장히 구간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 거니까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셔라."라고 세세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굳이 주말에 "앞으로 상승할 거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가끔은 부정적인 얘기도 하는 이유는 주말 동안 이 비어 있는 공간 안에 에너지를 응축을 하고 있다가 주말이 끝나 버리면은 월요일 장 시작과 함께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에너지를 너무 쌓고 너무 쌓아둔 다음에 격발로 인해서, 즉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하면서 금요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데리가 다음에도 월요일이 되면은 갭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눌린다."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가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주말에 에너지를 쌓아두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만 해요. 당장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급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급락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지만 계좌를 지켜나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빨리 들어가야겠네.' 라는 생각에 여러분 월요일 시초가에 덥석 들어가시면은 시초가 언제나 거래량이 몰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갖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시초가에 대응을 해 버리시면은 세력이 파 놓은 그 시초가의 갭 트랩에 걸려 버리셔 가지고 내 물량을 전부 다 이들에게 빼앗기고 우리는 또다시 눈물을 머금은 개미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주말,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주식에 몸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 전주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돈의 흐름은 어땠고 거래량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차트는 어떤 형태를 그리고 모든 것을 따져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호재가 터졌는지 악재가 있었는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끌고 갈지도 확인을 하셔야만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 황금 같은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또 피곤한 몸 이끌고 눈을 억지로 띄운 채로 출근을 해야만 해요. 90분석만으로 이 주말을 모두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대리 영상을 보시면서도 특히 주말에는 중간 부분, 딱 지금 부분 넘기고 넘기고 영상은 다시 한번 넘기시면서 구간을 점프 뛰어가면서 그래서 가격이 얼만데, 그래서 내일 시초가 대응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결론만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주말, 이 황금 주말에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 영상을 키셔가지고 주식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대리가 정말 감사함을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제 채널 이름이 괜히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설명드렸던 HJ중공업, 우리기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처럼 월요일 개장만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급등을 할 종목들, 그리고 급락을 해서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할 종목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후보군을 쭉 줄 세워놨어요. 여러분은 그저 제가 이 황금 같은 주말, 오대리가 이 금요일부터 눈 새빨갛게 떠가면서 검증한 오대리의 리포트를 받아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대리의 지금 이 지루한 설명을 넘기신 분들은 평생 모르실 겁니다. 평생 구경 못하실 월요일, 당장 내일 개장 시초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구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그 공략법과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둘러 남아놨습니다. 난 오대리의 리포트를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리포트라고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대리의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가격 구간별로 어떻게 다음 주에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면 될지 그 대응 전략을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사실 오대리가 아까 앞에서는 당당하게 지르지 못했어요. 10배 갈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산업군의 흐름 추세를 보면은 이번 전쟁이 끝나면은 원전 수요는 확실히 늘어날 겁니다. 이게 전쟁 전만 해도 이번 정권에서 고민을 하긴 했어요. 다시 원전 정책을 유지를 해 나가야 할 것이냐. 왜냐면은 이 원전 정책이 원래 있던 것을 폐기를 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죠. 같은 당 정부 때 폐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 입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폐기를 유지를 하는 게 맞고, 이것을 윤석열 전 정부 때 다시 되살렸죠. 원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원전을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전 정부 정책을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잠깐 했지만 결국 앞으로 늘어날 압도적인 그 전기량, 이것을 감당을 해내려면은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번 전쟁으로 석유 한 번 막혀봤죠. 우리나라 전기 생산하는데 석유에 의지하는 양도 많습니다. 화석에너지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면은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든 땡겨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대체 에너지, 특히 천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대표적으로 풍력, 태양력, 조력도 있고 화력도 있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다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최대 효율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는 되지 않아요. 묘하게 쓸 수 있고 묘한 효율로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최대 화력으로 뽑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대체 에너지가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장 원전에 알루미늄이 엮이지는 않지만 건설주가 함께 상승세를 탈 것이고, 주가라는 것은 실질적인 수급 그리고 실적도 영향을 미치지만 연계되어서 가는 종목들과 함께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실적을 낼 만한 힘새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체 에너지가 원전의 제일 효율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원전만 지을 수 있느냐? 그것도 국민 정서에는 사실 맞지가 않죠. 이게 위험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천연 에너지 쪽도 여전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알루미늄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죠. 풍력과 태양력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쪽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에너지, 전기 쪽에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전기차,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진짜 무겁습니다. 경량화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동차에는 연비가 있죠. 전기차에는 그 전기당 킬로와트당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서 전비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비라는 건 결국은 똑같습니다. 연비랑 똑같죠. 무게 대비 그 연료 대비 얼마나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차가 얼마나 가느냐. 운영 효율에 대한 문제인데 이 효율에 관련된 것은 물론 좀 예쁘게 몰아야 합니다. 차를 좀 안전하고 일정한 환경에서 모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운전 그거라고 하죠. 운전 컨디션. 네, 운전자의 기분 이것도 중요한데 차 자체도 중요하죠. 자동차가 얼마나 가볍냐, 저항을 얼마나 덜 받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동차 진짜 너무 무거워. 모델이가 가끔 아버지 차는 아직 휘발유 차라서 가끔 운전하긴 하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그냥 브레이크랑 엑셀 밟을 때마다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놀라요. 그때마다.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 자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 알루미늄 비율을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남선 알루미늄은 여러분 알루미늄 관련된 업체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을 원자재를 수급을 해와서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하는 업체들이죠. 그리고 필요한 곳으로 납품을 합니다. 여기서 곧 수주가 잡히고 실적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남선 알루미늄이 앞으로 상승세, 이 실적의 매출의 상승세를 유지를 시켜 나가려면은 이쪽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 올라갈 확률이 높죠, 지금. 그런데 이거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률과 상승률 더하기 가공을 해서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겁니다. 이 적절한 비율이 있겠죠. 이것 대비 앞으로 필요한 수요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남선 알루미늄은 매출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으니까 공급에 맞춰서 수요, 즉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자체의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3년 정도는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오데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상승세를 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로보티즈처럼 앞에서 보셨던 로보티즈처럼 10배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 과정 중에 결국은 알루미늄 원자재, 알미나라 그러죠. 알루미나랑 보크사이트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올라가게 되겠지만 이 알루미늄을 생산을 한다라는 그 가공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도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입이 쉽지가 않아요. 즉 당장 공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으로 인해서 변동성 자체는 클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부분 자체는 클 것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10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이 변동성에만 잘 대응을 하시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좋은 종목에 잘 들어와 계십니다. 비록 전쟁으로 만들어낸 이 변동성은 참기 힘든 수준이지만 이것만 잘 버티신다라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사실 이것보다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휘둘릴 수는 없겠죠. 우리 최종적인 목표가 10배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자리를 명확하게 정하셔서 준비를 제대로 하시면서 길게 보시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남선 알루미늄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잘 챙겨봐야겠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다 느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신고가 기원 아직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신고가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